하고 계신데요. 사이너머는 우리 시대가 마주한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충고 아낌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2002년 정말 한 해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정부 당국과 많은 방역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에 있어 지금이 중대고비라 말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촘촘한 연결망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 게이츠의 글이었나요? 코로나 위기를 성찰의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좀 제안을 했던 그 글이 생각나는데요. 예. 네.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빌 게이츠가 맞습니다. 그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그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자, 뭐 그런 내용의 긴 글이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 이 기회에 우리가 그 가정, 그동안의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자. 네. 이런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를 강제로 이렇게 가정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가정을 새로 재건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 네. 뭐 그런 말이 지금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현대 사회의 가정 구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입시제도 틀에 묶여서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가족 공동체 내에서 이야기하고 디자인해야 될 그럴 나이에 입시라고 하는 경쟁의 최첨단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족 공동체 내의 대화, 또 상담과 치유 등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강제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기억나는 게 그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그 우리의 직업적 그런 일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네. 서로에게 이로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한번 우리가 좀 성찰해 보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구촌이 이렇게 겪고 있는 그 이 위기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말 가능케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국제기구, 이런 기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그 민중들이 연대하고 들고 일어나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전망도 했거든요. 네, 저도 한편으로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 정치 위정자들이나 또 지도자들만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온 세계의 백성들, 민이 들고 일어난다면 어찌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 빌 게이츠의 그 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좀 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의 힘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지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기적으로 남몰래 물건을 비축하고 자신만 돌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만이 우리의 진정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뭐 이런 대목이었는데요. 사실은 각자의 태도나 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상생과 공동체 회복의 가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되냐라는 두 가지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기억 또 하나 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보내진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런 말을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잖아요. 코로나 초기만 해도 바로 이런 빌 게이츠나 또 여러 그
그동안 인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현인들의 네.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도 그런 말씀 또 그런 그 이야기에 좀 숙연해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좀 분위기가 조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좀 K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 그 각 나라와는 좀 달리 상당히 그 지난 10개월 동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잘 이렇게 관리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동안에 좀 굉장히 다시 옛날 상태로 네, 이제 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더 성찰하고 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지원하고 그런 일보다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막 그 아파트 이막 뭐랄까 뭐 투기라고 그럴까요? 아파트 투기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또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그 어떤 욕망을 이 억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그냥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지난 10개월 동안 또 계속 있어 왔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그 다시 이 재발되는 이 팬데믹 뭐 2에 대한 그런 우려보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네. 뭐 한 말씀 내가 더 드리면 교회도 처음에는 그런 좀 그 운동들이 그 좀 내적으로 일어나고 그랬는데 걱정스러운 거는요. 그 이렇게 쭉 그 이 기간을 지나면서 그 교회가 앞장서서 일종의 그 정신적인 그 새로운 어떤 그 각성 그래서 개개인이 신앙적으로 이 사태 이 위기에 어떻게 좀 바로 서야 될까 이런 점보다는요. 그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도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꽤 괜찮은 그 평을 받는 그런 교회인데도 네. 막상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면서 그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외부 지원했던 것들을 이렇게 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함께 일했던 이 인력들을 이렇게 좀 해고를 통해서 감축하는 전혀 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역행하는 그런 좀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네. 그런 이제 실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 제2의 팬데믹 이 사태를 통해서 바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좀 교훈으로 삼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뭐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 성찰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또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고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는 힘들지만 그리고 더디지만 긴 시간 동안 쌓여온 폐단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팬데믹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로운 국가 또 운명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대담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대담 소개해 주신 정지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합니다.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 주제는 자살은 죄인가가 이어지겠고요. 저희 사이 너머는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